목요일에 돈키호테 오늘은 이명록, 나철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끼룩끼룩 이명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진행을 하게 될 나철균 전문가라고 하고요. 여러분들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손 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는 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네, 동키분들 다들 실손의료보험 하나쯤은 다 있으시잖아요. 전문가들도 필수라고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보험 중에 하나인데요. 이 실손만 있으면 병원비 걱정은 끝.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수술은 받았지만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는 수술의 현실에 대해 사례를 통해 하나하나 짚어드릴까 합니다. 실손 의료비 하나만 있으면 그래도 웬만한 보장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실손 의료비 보험을 필수로 또 가입을 하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네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다 보상되는 건 아니고요. 첫 번째, 국민건강보험 적용되는 급여, 비급여. 두 번째, 건강보험 적용은 안 되지만 심평원에서 인정한 신의료기술 등 이런 치료는 보장합니다. 소비자들이 받는 치료 대부분이 이 범주에 있다 보니 웬만하면 다 보장된다 이렇게 알고 계신 거죠. 네, 그리고 실손보험은 보장 범위도 넓고 활용도가 높은 보험이잖아요. 하지만 과잉 진료라든지 의료 쇼핑 같은 것들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보니까 보험금 지급 기준이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보험사들이 치료 목적이라든지 필요성을 더 엄격하게 따지다 보니까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비자로서는 당연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보장이 된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급 거절이 된다. 조금 당황하고 억울할 수도 있는데 그럼 저희가 전문가님이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한번 들여다볼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주부인데요. 얼마 전에 자궁 근종 진단을 받고 절개 없이 수술할 수 있는 하이프 시술을 받았어요.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고 제가 회복도 빨랐는데 병원에서 비용이 비싸더라도 실손에서 보상이 된다고 해서 제가 안심을 하고 수술을 받았는데 보험사에서 제3의 의료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급을 미루더라고요. 결국 자문을 받았는데 자문 의사가 근종 크기가 작아서 입원까지는 필요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입원 의료비는 이제 거절이 되고 통원 의료비만 지급을 받은 상태예요. 제 입장에서는 너무 황당하고 억울해서 보험사에 이제 항의도 해봤는데 결국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혹시 이런 상황을 대비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또 그리고 나중에라도 실손해서 보상받지 못하는 치료비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40대 여성분의 사연이었어요. 자궁근종 치료로 하이프 시술을 받으셨는데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원비만 지급을 받으셨나 봐요. 그래서 의료 자문이라는 생소한 절차까지 거치신 건데 먼저 이 의료 자문이 뭔가요? 네, 의료 자문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여부를 판단하는데 제3의 전문의에게 의학적 판단을 요청하는 절차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청구 금액이 좀 모호해 보험금 산정에 좀 필요하거나 또는 보험사와 고객의 주장이 달라서 분쟁이 발생될 때 주로 진행됩니다. 네, 이번 사연처럼 보험사 입장에서 보면 정말 그 치료가 꼭 필요했는가를 좀 따질 것이고 반대로 고객은 전문의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보험사와 무관한 제3의 의료기관에서 객관적인 판단을 받는 게 의료자문입니다. 사실 이 사연자분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소견에 따라서 치료를 받았는데 내가 주장한 것도 아니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면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보험사는 왜 이렇게 지급을 꺼리는 건지 비용이 이게 많이 들었나요? 네, 맞습니다. 자궁근종 하이프 시술은 병원마다 비용이 많이 다른데요. 보통 100만 원에서 많게는 1000만 원 이상 비용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초음파 유도 방식으로 하이프를 할 경우 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했다는 기사도 있었으니까요. 굉장히
비용이 천차만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비싼 비급여 시술에 대해 보험사는 정말 입원할 정도로 심각했느냐, 과잉 진료는 아니었는가를 철저히 따지게 됩니다. 과잉 진료인데 그게 소비자가 한 것도 아닌데 좀 억울하네요. 일단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싸더라도 절개를 안 해도 되는 시술이 있다라면은 당연히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그렇죠. 절개보다 비절개가 회복도 빠르고 일상 복귀도 빠르다 보니까 저라도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그런데 문제는 보험사는 이게 정말 입원 치료냐 아니면 외래 치료냐 그 기준으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연자분도 이 하이프 수술은 보상을 하지만 근종의 크기가 작고 입원까지 필요하지 않다라는 제3자의 전문의 의견으로 통원 치료비만 지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손보험만 믿고 있다가 막상 수술하고 나서 이거 안 된다라는 통보를 받은 거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동키분들이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할 오늘의 핵심 포인트는 이겁니다. 실손보험은 만능이 아니다. 특히 비급여 수술과 당일 시술은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자, 저희가 이제 슬슬 1부는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딱 이 마무리에 맞춰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실손보험은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비급여 수술과 당일 시술을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물론 저희가 2부에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이궈 나가겠지만 나 실손보험 하나 있으니까 다 준비가 돼 있어. 든든해.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이라면 오늘 꼭 2부까지 함께 하시면서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1부에서 일단 자궁근종 하이프 수술을 한 40대 여성분의 사연을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손보험은 만능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그게 아닌 사례도 있다. 그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자는 의미로 직접 상담하신 사례를 들려주셨는데 사실 핵심 포인트로는 그걸 짚어주셨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또 다른 걸 것 같아요. 실손이 모든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 말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이제 또 준비를 해야 하는가 이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일단 본격적으로 조금 더 이 이야기 살펴주세요. 네, 동키 여러분 혹시 실손보험에서 가장 많이 지급한 10대 비급여 항목이 뭔지 아시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데 10가지입니다. 첫 번째부터 물리치료, 백내장 수술, 비급여 주사제, 척추 관련 수술, 발달 지연, 유방질환, 맘모톰 시술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하지정맥류, 생식기 질환, 방금 말씀드렸던 하이프 시술이 여기에 포함되고요. 10번째로 비밸브 재건술.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을 좀 대변을 하자면 발달 지연 같은 경우는 그 장애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해당 연령에 기대되는 발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못할 때 대표적으로 언어 치료라든지 작업 치료, 행동 치료를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요. 네. 비밸브 재건술은 코막힘이나 만성 비염 등으로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좁아진 코 안 비밸브 부위를 넓혀주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네. 이 항목들 중 최근 들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 치료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건 백내장 수술, 그리고 유방 맘모툼, 하지정맥류 레이저, 자궁근종 하이프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험사는 이제 보면 입원 치료냐 통원 치료냐, 그리고 급여냐 비급여냐, 그리고 의학적 필요성이 명확했느냐, 이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보장 여부를 따지게 되는데 특히 비급여 신의료기술을 사용한 수술이 통원으로 진행이 됐는데 입원 의료비, 입원 처리로 청구가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사는 바로 의료자문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연자분도 결국 입원 치료비는 거절이 된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통원으로 이 치료가 되면은 보장 금액이 작아지니까 이러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소비자가 치료 받기 전에 이거는 보장이 되나요?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현재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거고요. 네. 특히 신의료기술이 동반된 비급여 수술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입원으로 처리되는지 통원으로 처리되는지 또는 실손에서 보상되는 항목인지 치료 전에 병원이나 전문가에게 꼭 물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병원에다가
이게 보장이 되나요? 그러면은 될 거예요 아마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병원에 물었는데 또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으니 가장 믿음직한 거는 보험사나 보험 전문가에게 묻는 게 또 우선이지 않을까도 싶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실손만으로 100% 보장은 안 된다. 그렇다면 부족하다면 어떤 걸 따로 또 준비할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요즘은 이런 공백을 좀 메꾸기 위해서 정액형 수술비 특약을 따로 준비하는 추세입니다. 이 정액형이라는 의미는 치료비의 규모와 상관없이 정해진 이제 보상을 제공을 한다라는 의미고, 실제 병원비를 보상해주는 실비보험, 실손보험이랑은 좀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드리면 1,000만 원 가까이 발생됐던 이 하이프 수술비가 통원 치료비로 25만 원만 지급이 된다 하더라도 실손에서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프 수술비 900만 원을 정액형으로 보장해주는 특약을 가입해 놓게 되면은 통원 의료비 25만 원 이외에 정액형으로 수술비 90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하이프 수술비가 500만 원이 들었어도 9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해진 네. 금액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정액형 담보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이런 여성 특화 수술비들을 좀 미리 준비해 주시면은 굉장히 든든하겠죠. 네, 일단 이런 것들은 비싼 수술들만 또 딱 정해진 금액으로 보장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든든한 항목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요즘 보험사들은 여성 특화 수술비, 남성 특화 수술비를 따로 상품을 만들어서 출시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비싸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여성 기준으로 보면 갑상선 수술 300만 원, 갑상선암 로봇 수술 1,500만 원, 유방 마모톰 수술 420만 원, 자궁근종 하이프 수술 900만 원, 자궁근종 로봇 수술 800만 원. 이렇게 여성들이 할 만한 수술비만 따로 준비를 하면 얼마 정도 나올까요? 이것도 나이대에 따라서 다른데 대충 40대 기준이라면은 위험성이 많으니까 한 4, 5만 원? 5만 원, 4만 원대 후반? 그 정도 할 것 같죠. 네. 제가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40세 건강한 여성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이면 충분히 가능하고 50세 여성분들은 16,000원 정도, 60세는 15,000원 이렇게 보험료가 저렴하죠. 더 줄어드네요. 생- 50대, 60대로 갈수록. 나이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그 발생 확률이 좀 치료 부분도 그렇고 이 몸에서 번지는 속도들도 그렇고 해서 조금 더 갈수록 저렴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그렇구나. 네. 특히 유병력자 분들께서는 이 간편보험을 가입을 하시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보험료가 비싼 축에 속하는 이 325 간편보험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 40대 여성분들이 3만 원, 50에서 60세 정도가 되더라도 2만 원이면 가입 가능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입 감당이 가능한 보험료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40세 여성 기준 2만 원 정도라 하셨고 유병자 분들도 이제 간편보험으로 가입을 하셔도 40세 기준 3만 원 정도에 이렇게 보장이 된다라는 거는 정말 생각보다 좀 합리적인 가격으로 든든한 보장을 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생각해봐도 네. 괜찮은 상품들이 많아요. 네. 그런데 여성만 이야기하면 좀 섭하죠. 네. 남성분도 말씀드릴게요. 전립선 수술 500에서 1,000만 원, 요로결석 500에서 600만 원, 방광결석 수술 1,000만 원. 이런 남성 특화 수술비 보장을 준비해도 40세 남성은 16,800원 정도 나오고요. 네. 50세 2만 원대, 60세 2만 6천 원대 정도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남성분들은 결석 같은 거에 대한 보장을 또 많이 준비하시나 보네요. 자, 일단 요즘 4세대 실손이 상대적으로 과거 실손에 비해서 본인 부담금이 좀 크게 늘었잖아요. 하지만 또 월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저렴하니까 그 비용을 좀 이런 걸 준비하시는데 든든한 보장으로 만들어 놓으시면은 훨씬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실손 하나만 보지 마시고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을 오늘 말씀해 주신 정보들을 잘 살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 의료기술이 발달할수록 수술도 짧아지고요. 입원 없이 수술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손 하나만으로 부족하고 이제는 치료비, 수술비 중심의 보장으로 보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문가들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요즘에는 암
그 발병 치료조차도 예전에는 입원이었는데 요즘엔 정말 통원으로 다 바뀌었다. 그래서 통원으로 보장하는 금액을 받아서는 이건 뭐 치료와 뭐 수술을 하기에 택도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역시 실손 항목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통원과 입원의 항목의 보장 금액이 많이 다르다는 걸 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본인의 그 보험 가입하신 후에 항목 많이 안 살펴보신 분들이 많을 거고요. 그냥 나는 준비돼 있어라고 생각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사실 이런 항목을 우리가 직접 그 보험 증권? 약관이 아니라 증권인 거죠. 네. 증권을 일일이 떼어서 저도 최근에 증권을 A4 용지에 쫙 이제 인쇄를 했어요. 글씨가 왜 이렇게 작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저는 보험 가입할 때 그 항목을 전 읽은 적이 없거든요. 그냥 무조건 동의 했는데 이번에 그 항목에 정말 아주 깜짝 놀랐어요. 한번 여러분들도 그 깜짝 놀람을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확인하는 과정들이 일단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무엇을 보장하고 있는지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이 새로 준비를 하시고 또 상의를 하시면 되는 문제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가입하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일치하는지를 확인부터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만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오늘 함께해 주시는 이명록, 나철균 전문가 두 분이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먼저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점검을 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 나는 지금 이런 것들이 좀 자세하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도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방송 끝나자마자 1:1 무료 상담, 무료 솔루션 도와드립니다. 자, 일단 정말 제가 지금도 말했다시피 점검 받아보는 게 가장 중요한 거죠. 네, 지금 동키 여러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우리 진행자분의 절절한 사연이 네, 느껴지셨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내 증권함을 열어서 네. 점검을 받아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치료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보험은 그대로 있다면 분명히 언젠가는 이 사연자처럼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오늘 사연자분에게도 저희가 솔루션을 좀 드린 것이 갑상선 수술비 300만 원, 그리고 갑상선암 로봇 수술비 1,500만 원, 유방 만모툼 수술 420만 원, 자궁근종 하이프 수술 900만 원, 자궁근종 로봇 수술 800만 원, 이렇게 여성 특화된 수술비로 2만 원대 상품으로 보완해 드렸더니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암 치료, 뭐 특화 수술비, 치료비 이런 것들을 많이 접했는데 이런 여성이든 남성이든 여성 질환, 뭐 특화 수술비 보장이 있다라는 거는 좀 생소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4세대 실손 또 앞으로 5세대 실손이 나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월 보험료로 실손을 준비하는 만큼 또 본인 부담금 올라가고 분명히 빠지는 부분들, 그 빠진다라는 게 의료 기술이 발달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입원을 안 하게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런 치료 기술과 방법에 맞춰서 우리 보험도 좀 변화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신다라면 여러분들도 12시 생방송 끝나기 전까지 샵 0999로 상담이라고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또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 이명록, 나철균 전문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도움되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동키분들 비 피해 없길 바라며 안전운전하세요. 지금까지 이명록이었습니다. 나철균이었습니다.